2월 18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는 주로 자체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하고 추입형의 마필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일단 비가 약간 내리다 보니까 이 소금기가 완전히 빠져야 되는데 비가 좀 어정쩡쩡해 오면서 소금기가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 경마도 앞선에서 전개하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고요. 또 일단 후반부 경주에 연타 적중이 나왔습니다. 승부 경주 때 일단 5번, 12번, 5번, 2번 복승식은 11배 정도가 나왔는데 3복승식이 43배 좀 배당이 좀 나왔습니다. 마지막 경주도 주력으로 막 적중을 만들어 왔고요. 일단 주로 파악이 후반부에 완전히 됐기 때문에 일요 경마도 완전히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배, 3배, 4배 한번 일요 경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주로 같은 경우는 안쪽 주로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안쪽 주로가 무겁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 다 계속적으로 지금 3주 연속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주로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포지션을 잡고 있는 마필들 공략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만 솔레요. 지난번에 약간 중속에서 모래를 맞으면서 약간 용땡이 기질을 가졌던 마필입니다.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번에도 뭐 8번째 잘해야만 4번째 5번째 이렇게 붙을 수 있는 마필이고, 안정적인 마필은 8번마 스타닝 플랜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안정적인 충막감입니다. 뭐 한산의 자마이고 6,1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 어떠한 전개도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지난번 데뷔전에서 중속에서 끌고 가려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3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뭐 그렇게만 타도 여기서는 안정적인 충막감이라고 판단돼요. 8번마 스타닝 플랜터 이 마필을 가져가야 되고요. 안정적인 충막감입니다. 자, 한방 맞고는 9번마 울트라트에도 한번 때려 들어갈게요. 복병 마필입니다. 안 팔리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글로벌 히트, 국내산 1등급의 글로벌 히트의 동생입니다. 형제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데뷔전에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펜스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보다 마필 자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태예요. 활동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레이스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번에도 뭐 외곽에서 2번째, 3번째 정도 따라가고 여차하면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지금 7번에 땡싱 강자가 있는데 이 마필은 지금 휘황 공백 때문에 외곽에 있는 10번하고 9번뿐이 없거든요. 호전되어 있는 지난번에 울트라 하트가 지난번의 모습이 한 70%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거의 뭐 95%까지 끌어올린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9번마 울트라 하트도 여기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10번마 블루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은 채찍을 때렸을 때 꼬리 흔들림이 상당히 심한 마필입니다. 살짝만 돼도 꼬리 흔들림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근데 이게 온사이드하게 쉽게 선행을 가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스타트에서 잘못되거나 중간에서 못 넘어가면은 무너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움 마필이에요. 장초의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하려고 볼 겁니다. 토요 경마에서 장초의 기수가 말타는 모습을 보면은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고 무조건 뭐 앞선에 붙어가지고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역시 주로에 대한 무거운 부분을 알고 있다는 판단. 그렇기 때문에 10번 블루레이스는 현장에서 일단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의 안정적인 충막감은 8번마 스타닝 플래터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마필 자체들이 상당히 단점이 많은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 5번마 플라잉 킹이 팔리는데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면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다리 바꿈만 하면은 충분히 더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4번뿐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리 바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4번의 경주에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다는 거는 분명히 단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4번마 천만불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안쪽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레이스 전개 잘 풀었는데 4코너에서 상당히 외곽으로 돌면서 무리한 전개 속에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자꾸 코너에서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5번과 4번이 현장에서 대끼리 맞고는 팔리는데, 제가 봐서는 두 마필이, 그러니까 5번보다는 제가 봐서는 4번이 좀 더 나아요. 근데 이 마필도 코너에서 좀 단거리를 잘해야 돼. 근데 다비드 기수가 이렇게 외곽으로 사행하거나 코너링을 안 좋은 마필들은 잡지를 못해요. 다비드 기수의 단점이에요. 이게 요게 단점이고. 자, 그렇다면 제가 보는 마필은 7번마 토르의 망치를 축으로 놓고 공략합니다. 김정준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기수입니다. 근데 인기마보다는 복병마를 더 많이 잘 타는 기수이고, 이 김정준이를 믿는 거가 아니라 이 레이스들은 7번마 토르의 망치를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인기 1위, 인기 2위, 계속적으로 인기 마필로 팔리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강서 트랙라이더가 직접 조교를 하면서 두 바퀴씩 돌리는 강훈련을 시키면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에 빠른 마필 자체가 5번하고 안쪽에 4번 이런 마필들 뿐이 없거든요. 근데 7번만 토르의 망치가 이번에는 모래를 맞지 않고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을 딱 맞았다는 거예요. 5번하고 4번하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마필들이 완벽한 선행형 마필입니까? 아닙니다. 중속이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7번만 토르의 망치가 충분히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 이번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5등급 고스트 울프, 토요일날 5경주 때 고착 했던 마필 있지 않습니까? 발주대에서 아예 안 나왔던 마필, 혈통적인 기대치 있는 고스트 울프인데 그것도 현장에서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안정감 있는 주행 자세, 밸런스 딱 맞았다고 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번 경우 7번마 토르의 망치를 한번 놓고 때려보겠고요. 외곽 21번마 토레도 이것도 이제 다리 바꾸는 하지 못해요. 후차권에서는 약간 좀 고민이 필요한 마필이고, 일단 이번 경주, 이 경주는 7번마 토르의 망치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정말 토요경마, 일요경마 두 개 합쳐서 가장 부진마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더 마필 자체들이 딱히 올라오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다 팔려요. 5번, 3번, 4번, 2번, 6번, 7번 다 팔립니다. 그 중에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5번마 영혼포텐으로 판단됩니다. 이 마필을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영혼포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라스트에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데뷔전에서 게이트가 12번 게이트였습니다. 전혀 풀 생각조차도 없었고, 풀 수도 없었고, 약간의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도 있었고, 뭔가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마필도 이제 병합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머스켓맨의 자마입니다. 머스켓맨 자마인데, 요게 앞말입니다. 머스켓맨 자마들의 앞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잘 뛰어요. 그리고 이 마필의 혈통적인 기대치를 따지고 보면 이 레이스에서는 잽도 안 돼요. 다른 마필들하고. 3번마 갈색도전사 5천만원짜리지만 별거 없는 마필이고, 4번마 아시장군도 조교 때문에 큰 느낌도 없고, 그렇다면 5번 영혼포텐은 그냥 제가 봐서는 인곤이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밀어서 앞선에 딱 붙어가지고 해결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 보여요. 5번마 영혼포텐을 대가리 축으로 놓고 공략하고요. 자, 일단 다들 2번, 3번, 4번, 6번, 7번 이런 마필들이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마필은 8번마 순간의 찬스를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박우릉 기수가 토요경마에서는 별거 타는 마필들도 없었고, 이 순간의 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박우릉 기수가 지금 3번의 경주에서 탔는데 스타트가 지난번 경주에서 살짝 변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박우릉 기수가 이 마필, 또 정평수 트랙라이더가 조교를 하면서 두 바퀴씩 돌리는 강훈련을 시켰어요. 지금까지 조교의 강도를 지난번보다 더 대폭적으로 올렸다는 거죠. 지난번에 초반에 약간 밀었더니 라스트 끝걸음 자체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다 카바가 들어갔어요. 자, 그만큼 빠릿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또 이번 경주가 빠른 마필 자체가 3번마, 그 다음에 11번마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그렇게 또 빠른 마필 자체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8번마 순간의 찬스, 외곽에서 무빙을 뜰 수 있는 타이밍, 박우릉 기수가 이런 마필들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냥 강하게 밀어서 한번 선행을 가면은 한 바퀴 잡아둘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5번, 8번의 막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마 갈색 도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라스트에 무빙으로 자리 선정하지 못하면서 무빙으로 올라왔는데
그게 딱 최선이었고, 4번 아시장군도 오수철 기수의 요즘 말타는 모습을 보면은 딱히 감량을 띄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좀 버벅대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5번, 8번의 막본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암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약간 터지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제가 이제 4마리 정도만 가지고 이번 경주 편성을 한번 노려볼게요. 일단 안쪽에 이번만 매직 플랜저 보고 들어갑니다.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전개적으로 힘으로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엄청나게 밀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타면 될 것 같아요. 중속 자체가 지난번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었고요. 안말 경주 편성입니다. 3번마 성실대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물음표. 딱히 뭐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이 마필도 뭐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200m가 일단 적정거리인데 1300m에 이번에 출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행도 가지 못해요. 안쪽에 1번마 태평무, 2번마 매직 플랜저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번과 2번을 넘어가기에는 3번의 막고는 정말 불안한 부분이고요. 6번마 그린페이스타 기본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지금 구절염이 발생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못했지만 딱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좋아지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마필이고요. 계속 지금 1700m를 지금 계속 썼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한 6, 7번의 경주를 1700m 했었어요. 근데 이 마필은 1700m가 안 맞는 마필입니다. 혈통적으로 분명히 1300, 1400m 거리가 적정거리인 마필이 6번 그린피스타고요. 여기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박우름 기수의 안양천둥 외곽에서 무빙을 떠가지고 레이스 전개상 올라올 수 있는 그림까지 그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12번마 자이언트 포스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경주는요 2번, 6번, 11번, 12번 2번, 6번, 11번, 12번 요 4마리 갖고 한번 경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자체가 어려운 경주는 아닙니다. 근데 마필 능력 자체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 편성이에요. 마필 자체 능력을 알지 못하면 이 레이스는 그냥 대끼리 2번, 3번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유적인 마필의 특징, 조교의 내용, 그리고 마필 자체의 성격 이런 거 다 파악하고 이번 사경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안정적 충박감이 나왔죠. 2번마 아치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가 8번 게이트에서 정말 이상하게 타줬던 레이스였죠. 이동화 기수가 계속 최근 들어서 말 타는 게 그렇습니다.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을 제대로 말들을 끌고 가지 못해요. 자리 선정 못하고 외곽에서 그냥 뱅뱅뱅 잡아돌고 끝나버렸던 경주인데 이번엔 안쪽 2번 게이트로 내려왔습니다. 포지션적인 측면에서도 못해도 3번째 정도는 따라붙을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지난번에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풍운제마의 아치클래스 이렇게 한 방으로 때리고 들어와야 되는 경주였어요. 근데 시종 자리 선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동화 기수가 정말 뭐라 그럴까 개판으로 탔다 그럴까 그 정도로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2번마 아치클래스 일단은 이번 경주에서는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압도적인 이름 마필이고요. 5번마 지르콘이 일단 팔리는데 이상균 기수가 타면서 53까지 부담량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올나게 레이팅 점수 35점 이긴 마필이기 때문에 이상균 기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또 토니조 기사가 이상균 기수를 태워놓고 또 성적이 좀 낮다 보니까 이걸 또 다시 한번 태웁니다. 자, 이번에 3번째, 4번째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약간의 이 마필의 단점이 뭐냐면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다는 게 약간 단점이에요. 그것만 커버만 하면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여기에 한 방 맞고는 4번마 참 좋은 인연에다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갑니다. 모래도 적응했고요. 자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정적인 주행 밸런스 자체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51.5 감량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2번의 컨디션을 한 번 더 체크하고 만약에 안 좋으면 4번을 놓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요.
흐름 자체도 상당히 좋고요. 5번보다는 1200m이기도 한 템포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참 좋은 인연, 자세가 좋아졌다, 안정적인 주행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2번, 4번 쪽에다가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2번마 히어 IM. 이게 이제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제어를 했더니 약간 입을 벌리고 이제 제어 때 수긍도가 약간 떨어진다 그러죠. 입을 벌린다는 거는 기수가 너무 세게 잡았다거나 아니면 너무 입이 민감하다 보니까 당겼을 때 입을 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1700m 외곽 12번 게이트에서 전개하기에는 조금은 무리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 또 안쪽에 뭐 3번마 스마트 클레어 같은 마필들이 만약에 게이트 이점이 있다고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해버리면 여기에 또 약간 문제가 되겠고, 요즘은 뭐 조금만 방해를 해도 그냥 정지가 들어가잖아요. 10번마 최강 나이스도 직전 경주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부담량이 올라갔다는 거, 지난번에 안쪽에서 정말 최적의 전개를 펴줬거든요. 근데 리얼팩을 이겼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부담량이 57이에요. 요게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노릴 수 있는 마필은 4번마 불화산이 되겠습니다. 이 조교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 셌던 마필입니다. 계속적으로 조교의 강도를 계속적으로 올렸어요. 근데 이 마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른 흐름에서는 안 돼요. 거의 뭉치는 레이스에도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마필 자체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4코너까지 딱 참고 있어야 돼요. 중간에 흔들어 버리거나 중간에 뭔가 움직여 버리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김하영 기수가 이제 계속적으로 조교를 강도를 올려서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병합 조교가 없이 마필 자체 스스로만 펜스에 대놓고 찬찍에 때려가면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될 듯 안 될 듯 하는데 지금 레이스 두 번의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빠른 레이스예요. 그리고 54.5 적정거리 왔고요. 편성 자체도 딱히 강한 마필이 없어요. 1분 52초 때까지는 충분히 띄워줄 수 있는 만큼 4번막 불화산을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인기 마필들이 외곽이 12번 게이트, 10번 게이트 자유선정이 중요한 부분인데 추입으로 탈 수 있는 마필 자체, 근데 이번에 4번막 불화산 같은 경우는 추입인데 5번째, 6번째까지는 붙을 수 있어요. 맨바닥에서 추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4번 불화산 한번 노려보겠고요. 안쪽에 2번마 용비파워, 이 마필은 외곽으로 기대는 약간의 단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포지션 보시면 알겠지만 안쪽 2번 게이트예요. 전개적으로 안쪽에서 외곽으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안쪽으로 타면 돼요. 박태종 기수가 타고 있고 지난번에 박태종 기수가 타고 3창까지 올라왔는 걸음걸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용비파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의 15번 히어 IM은 일단 기본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치는 막건 정도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 4번마 불화산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 경주는 조금 외곽이 16번만 이거 좀 줄여드릴게요. 너무 화면이 작을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배 대상 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1200m의 경주 편성인데 일단 뭐 포지션 측의 외곽에 16번마 와우와우는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00m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번은 좀 없는 상태에서 한번 방송을 할게요. 요거 없는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9번마 대한질주,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선행형 마필 자체들이 많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모래를 요리조리 장줄기서 정말 잘 피했어. 근데 3코너에서 코너를 돌면서는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4코너 돌기 전부터 외곽으로 쫙 빼가지고 추입을 쫙 했습니다. 근데 약간 초반에 중반에 약간 힘썼던 부분에서 약간 내측으로 약간 기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뭐 1200m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은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빠른 말 많아요. 안쪽에 세네킨도 있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마필 자체들이 6번마
라운탄밴드 스타트 능력이 있고, 요건 이제 두 말투표 다 이제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일단 괜찮습니다. 9번마 대한질주는 일단은 어떠한 전개도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워낙에 지금까지 막 강한 상대들을 뜨였잖아요. 어마어마도 같이 뛰었고, 스프린트 대상경주, 이 토요 경마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티즈바로우주 이런 마필들 워낙에 그랑프리 이런 경주 뛰다 보니까 일반 경주는 손쉽게 이렇게 전개를 해요.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9번 대한질주가 딱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기록적인 측면에서는 1번마 세네큐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마필도 1번 게이트인데 워낙에 힘으로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이 마필 자체가 제가 계속적으로 계속 노려봤던 마필이고 워낙에 힘이 좋아요. 어느 레이스에서도 뛰어요. 1번마 세네퀸 일단 조교의 강도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1번 게이트 2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12번마 빅스고 같은 경우는 57의 부담량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일단은 기본적인 능력, 지금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11번마 빅스고가 빠른 마필 자체가 아니에요. 자리 선정하기가 이 레이스에서는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전개적으로요. 그렇다면 조금 뭔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여기 안쪽에 2번 한강 세이버도 배량의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죠. 박재희 기수가 토요 경마에서 또 1승을 했잖아요. 우승을 한번 했습니다. 박재희 기수가 서울 경마장에 오면은 항상 따박따박 말들을 잘 타주는 것 같아요. 2번 한강 세이버도 57이지만은 56을 짊어지고 작년 10월 6일 경주 때 이 마필 1분 26초 때 뛰었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워낙에 부산의 경마 자체가 워낙에 흐름 자체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일단 9번을 축으로 외곽에 있는 마필들보다는 안쪽에 있는 세네퀸, 2번마 한강 세이버 이런 마필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군기산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의 두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요 두 번째 승부 경주 죄송합니다. 두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안쪽에 이버마 스마트 태양을 놓고 때릴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주로의 파악을 하고 한 번 더 약간 좀 고민이 필요하더라고요. 야, 스마트 태양이 좋긴 좋아. 근데 유임 마필이 7번째, 8번째 취입을 하다가 만약에 3착을 해버리면 야, 이거는 문제가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스마트 태양이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는 아닙니다. 스타트 능력 빠른 마필이 아니고 중속에서 힘으로 이렇게 까고 올라와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안쪽 2번 게이트야. 이게 안쪽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 경마의 마지막 경주를 뛰고 나서 승부 경주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체크를 하는데 이번 스마트 태양이 그 맥락입니다. 두 번의 경주에서는 12월달, 1월달에는 다 취입이 통하는 주로였어요. 근데 지금 주로 자체가 상당히 또 무거워졌기 때문에 2번마 스마트 태양이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 아니에요. 취입형의 마필이에요. 근데 안쪽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판단이고 5번마 프레시맨 역시 마찬가지로 중속에서 끌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2번하고 5번의 막곤 일단 두 마필 다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 이제 모리를 피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리고 적정거리에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이제 체중을 좀 더 맞춰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레이스가 쉽게 끝나는 경주가 아니에요. 2번마 스마트 태양을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니까 많은 변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 더 체크가 끝났던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m의 적정거리에서 출전하는 마필,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에서 하는 마필, 그 마필을 놓고 한번 8경주 제대로 붙어볼게요. 사정권에 따라가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따라가면 안 되고 사정권에 따라가는 전개하면서 딱 한 발을 볼 수 있는 그 마필을 놓고 이번 경주 8경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막감이 나와 있는 경주죠. 8번마 나이스 치타.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 지난번에 올드블레이드와 들어오면서 배당이 터졌던 경주 편성인데 6번마 신의 이름이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뭐 8번만 나이스 치타가 가는데 경합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빠른 스타트 능력은 8번이 훨씬 더 빨라요. 8번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웅 기수가 그래도 서울 경마장에서 스타트 능력은 좀 좋은 기수잖아요. 8번만 나이스 치타를 인정하고 들어가겠고요. 자, 일단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개판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던 외곽 전개를 했던 3번만 해운대 갈매기. 정우주 기수도 이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근데 막상 실전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 조급함? 너무 막 성적을 내야겠다는 이런 느낌? 이런 게 상당히 많았던 기수예요. 일단 3번만 해운대 갈매기 같은 경우는 4코너까지 꾹 참고 있다가 라스트에 한 발을 딱 봐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돌면서 전혀 전기를 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우주 기수가 추진해가지고 몰라 그래도 못 붙는 마필이에요. 그냥 내가 봐서 4번째, 5번째 정도 딱 붙는 마필이에요. 움직이면 안 돼, 4코너까지. 정우주 기수가 4코너까지 딱 참고 있다가 라스트 쭉 한 발만 나오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번 해운대 갈매기 이번에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1200m에 지난번에 1분 15초 때까지 뛰었거든요. 그럼 요건 14초 때까지의 기본 걸음이 있기 때문에 53.5 조교 관도 올린 3번 해운대 갈매기 이 마필을 한번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번마 신의 이름 요것도 이스트제트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했습니다. 33조 서인석 쪽에서 마방 이스트제트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했는데 이것도 괜찮았었어요. 요것도 이제 모래만 피하면 8번이 선행을 가고 6번이 그 옆에 바로 붙으면 8번, 6번으로도 끝날 수 있어요. 근데 7번마 TC 패밀리가 어떻게 탈지 이게 이제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빠른 마필인데 전개적으로 7번마 TC 패밀리 같은 경우는 55주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무리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8번, 3번, 8번, 6번 요 막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강풍마 지금 3번째 입상이 성공했고 이번에 4번째 입상에 도전하는 마필입니다. 그렇게 이 마필이 4번째까지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냐 이게 약간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4연타에 입상에 성공했다는 거는 엄청나게 잘 뛰는 마필이거든요. 조재로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너트플레이도 우승을 하고 뭐 중반부의 말들도 따박따박 잘 타주고 뭐 토요경마에서 조재로 기수가 가장 잘 탔던 것 같아요. 4번마 강풍마 역시 잘 타주겠지만 부담량이 58입니다.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6번마 태평이어로도 중간에서 힘한 배를 상당히 잘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약간 끌려버리면 안 돼요. 지난번에 약간 느린 레이스에서 조금 따라 붙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마필도 지금 5연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4연타, 5연타 두 마필이 인기 마필 고민하죠. 자, 저는 여기에 배당을 메리트를 두고 9번마 컴플리트 리더를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조교의 강도를 전혀 하려지 못했고요. 이 마필 자체가 모래를 맞으면 약간 주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3번마 럭키파워, 그 다음에 4번마 강풍마,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1번마 시대의 명작, 그 다음에 안쪽에 2번 그랜드 실버 이런 마필들이 빠른 말이 아니에요. 중속에서 치고 나오면 9번마 컴플리트 리더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가 좋아졌고 밸런스 자체가 좋아졌어요.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몰입을 맞고 주춤되는 부분,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못했던 부분, 이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9번마 컴플리트 리더라고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뭐 6번, 4번이 거의 뭐 최대 배당이 되겠는데 저는 지난번에 작두코고 에펠탑 이런 마필들도 그렇게 약한 말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근데 모래를 맞았을 때 약간 대처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저는 9번마 컴플리트 리더를 놓고 한번 이번 경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 경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8경주, 11경주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번마 라운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기록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출발에 약간의 방해, 그리고 약간의 초반에서의 자리 선정을 못하니까 맥없이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일단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난번하고 딱히 변화된 모습이 별로 없어요. 여기 오바마 포린러브 역시 계속적으로 지금 3연타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데 전개 자체가 너무나 잘 풀렸죠. 이번에도 뭐 잘 풀릴 수 있는 마필이지만 대끼리 맞고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1번 한강의 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데 선행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경기 편성은 아니에요. 7번도 도끼불패도 있고요. 일단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을 찾아야 돼요. 여기는 이제 복병말을 한번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마지막 경주 승부 경주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인기마질 1번, 5번, 6번 이런 마필들이 그렇게 큰 능력마가 아니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한번 중배당을 한번 노려볼게요. 상태 올라온 마필, 또 1800m가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왜 계속적으로 중거리 경기에 떴는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딱 찬스다.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박송 일요경마, 토요경마보다 2배, 3배, 4배 더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박송은 열심히 준비해서 일요경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